자정부터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입국 전 의무 검사를 폐지한 건데요. 여행객도 여행업계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다. 내외국인 모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일 0시부터 내외국인 모두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 어떤 걸 활용해도 상관없이 입국 전에 PCR 검사가 이제는 면제됩니다. 지금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입국한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입국 전이 사라지고 입국 뒤에 PCR 검사만 남게 되는 건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비용 문제가 있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이 병원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당장 미국만 해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 병원을 찾아서 또 기다려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것들이 번거롭기도 하고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는 검사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실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부담을 좀 낮춰주는 조치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행객도 여행업계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또 앞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해외여행 예약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몇 곳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일단은 뭐 많은 곳은 한 2배가량 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자료가 나왔는데 교원 투어의 여행 전문 상표로 여행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발표가 지난 31일에 나왔는데요. 31일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해외 여행 예약자가 직전 주보다 한 55%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삼천리 자전거 계열인 참 좋은 여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한 예약자가 40%가량 하루 만에 늘었다고 하고요. 동남아시아나 유럽, 일본 같은 곳들로 많이 예약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다른 여행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 이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되면서 여행사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사실상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거든요.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공시를 보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업계 1위인 하나투어 실적을 보면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314억 원이었는데 이게 그나마 지난해 상반기 158억 원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냐?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이 4,165억 원이었어요. 코로나 이전. 그렇죠. 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쯤.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매출액이 그렇죠.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이 나올 리가 없겠죠. 올해 상반기의 적자가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는 인적인 구조조정도 좀 했다고 해요. 이게 하나투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행사들도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반색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여행 수요가 7, 8월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지나버렸고 그래도 한 연말 11월쯤에는 여행 수요가 다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사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이런 조치로 여행사가 반색을 하고 있다. 또 화색이 도는 곳이 항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항공사는 많은 수익 구조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역시 여객을 실어 나르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그나마 기존에 많은 화주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객기를 개조를 해서 화물기로 많이 활용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버텼지만은 소위 말하는 LCC,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렇게 화물을 운반해 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인 구조 조정도 많이 일어났고요. 많이 네.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신규 취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정기 노선을 새로 여는 게 2019년 1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노선도 많이 좀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하고요. 예. 제일 먼저 항상 반응이 오는 건 주식시장이죠. 예. 이 조치가 발표가 되고 대한항공 주가가 한 3% 가까이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은 3%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다른 여행사들이나 항공사의 주가도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오늘은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증권가에서는 지난 3월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에 이어서 이번 이 입국 전 검사 의무 해제된 것이 네. 두 번째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나아질 만하면 변이, 조금 또 나아질 만하면 재확산 이렇게 하면서 좀 여행업계나 항공업계들도 그렇죠. 실망을 거듭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조금 활로를 모색하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변곡점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은 불안한 변수들이 더 많다. 예. 변수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을 들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환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 환율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환율이 오르는 배경을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물가를 잡겠다고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죠. 거의 네. 극단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기축통화이고 안전자산으로 또 꼽히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이면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지면 또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수를 써도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365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보는데 이걸 넘어서면 1,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원화로 결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같은 돈을 들여도 외국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여행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또 문제를 꼽자면 증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항공 기준으로 국제선의 지금 주당 항공편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 30% 정도라고 해요. 지금은 여행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가는 항공편은 적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항공권의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또 유류 할증료까지 지금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것까지 비싸고요. 예. 또 단기적으로 여행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일본 쪽이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개인 비자 면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단체 여행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비자 면제가 빨리 돼야지 이 증편도 되고 비교적 쉬우니까 그래서 여행 수요가 많이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지금 여행업계와 네. 항공업계에서 나오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환율, 비싼 항공권, 그리고 일본의 관광 정상화까지 변수까지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